네, 안녕하세요. 내 안의 수호천사. 네, 매주 월요일 코너 내 안의 명상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동성님이 네. 22번째 생일이래요. 22번째 네, 생일. 기분 좋게 생일 축하송을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성님. 생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너무 좋은 날 이렇게 네. 또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행복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요 하셨어요. 이제 나가시려고요?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오늘 오늘뿐만 아니라 매 네. 순간순간을 생일인 것처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일남님, 아이즈 단장 지혜님, 노래하는 우리 경희님, 네, 안녕하세요. 혜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성님 아니에요. 이제 오늘 지금 못 나가시는 나가려다가 움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동성님의 그 출석 여부만 계속 확인하려고. 어우, 무서워. 댓글 1분마다 부탁드립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이근아 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성 혜림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재용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정말 그 혜림님의 그 댓글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어요. 저번 주에 너무 목요일 재밌었죠. 날에 저를 네. 완전 빵 터뜨렸던 그 댓글. 오늘 또 어떤 활약을 하실지. 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영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월요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기남 여사님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이 가득 넘치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네. 주말에 또 여가 시간을 또 보내시면서 또 그러면서 몸에 독소도 많이 쌓이고 또 지금 피로가 많이 쌓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월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행복한 날. 정답이에요. 네. 뭐 우리의 흐트러진 몸, 마음, 영혼의 밸런스를 아하. 이렇게 맞춰주는 몸, 마음, 영혼을 쫙 맞춰주는 명상,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네. 또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요, 주제가 바로 불면증! 두둥.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지금 놀라신 분들, 근하대장님 놀라셨어요. 어떻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 예, 말이 돼요. 그런 나쁜 건 엄마 저항해야지 예. 하지만 우리가 불면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뤄야 그렇죠. 되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정말 수면제도 처방받아보고 가정의학과 그 여자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뭐 불면증에 좋다는 뭐 바나나서부터 심장을 안정시키는 약도 먹어보고 뭐 체리에 라벤더 티에 뭐 정말 대추차 우려 먹고 막 별의별 그 노력을 다 했죠.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결책이 있다는 걸 제가 안 이후로 네. 지금은 베개에 머리를 대면 바로 잡니다. 정말 주희 씨 바로 자요. 네, 여러분 바로 정말 궁금하죠? 네네. 아니 그게 가능해요? 불면증 평생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뭐 뾰족한 그 해결 방법은 없다고 하던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네. 물론 요즘 약도 좋은 약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너무나 많지만 네. 오늘은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저의 어떻게 해서 불면증을 극복했는지 비법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희 씨 마이크가 왜 자꾸 끊기네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좀 꾹 눌러주세요. 이거 힘 주면서 그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라방의 묘미죠 이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있으면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귀염님, 동안님 어서 오세요. 현정 언니 어서 오세요. 자, 저 강주희가 어떻게 불면증을 극복해서 이제는 정말 베개에 대자마자 잠을 자는지 네. 저의 개인적인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헛할 웃음. 이거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자. 잠깐만요. 알았어요. 귀염님. 알았어. 지혜님 잠깐만 조용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설명해드릴게요.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자가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저 개인적인 주의에.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자인데 그냥 뭐 규칙적인 그런 진부한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밑에 별표를 읽어보세요. 규칙적으로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자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 아하. 우리가 사정상 늦게, 저 같은 경우 늦은 무대, 밤 9시 무대, 밤 10시 무대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지금 패턴보다 늦게 잘 때가 있어요.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네. 사정상 늦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은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더 자야지 해서 낮 1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No. 큰 틀을 깨버리는 뭐라 그럴까요? 추가 그 수면 시간을 갖지 말아라 이거죠. 일단은 불면증이 있다면 그렇죠. 늦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건강한 수면 습관과 불면증과 영원히 굿바이, 완전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네. 첫 번째로 생활 패턴을 우리가 나 어떻게 자고 있어?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불면증이 심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생활을 했는지 생활 계획표를 살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포입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을 때의 생활 계획이죠. 하루의 생활 패턴인 네, 패턴이죠. 이때는 무대가 없고 스케줄이 없을 때 하루, 그러니까 쉬는 날에 저의 스케줄을 살짝 한번 봅시다. 네,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단은 기상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낮 1시로 돼 있네요. 네, 기상 시간이 저 네. 밑에 보이시죠? 오후 1시예요. 네, 이제 그 태양 고도가 거의 가장 높은 네. 왜 우리가 해가 중천에 떴다고 할 그렇죠. 때쯤. 새벽 4시나 3시, 새벽 3시 반에서 3시, 4시 요때 제가 늘 잠을 들었거든요. 새벽 4시에 잠이 들어서 그 다음 날 뭐 낮 12시 반 아니면 1시 반 이때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 전형적인 올빼미. 그렇죠. 야행성. 네. 그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부비적 되면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아점을 먹어요. 뭐 아점. 좋다. 아점이라고 해봤자 뭐 토스트도 뭐 간혹 먹고 그냥 닥친 대로 보이는 거 있는 거 그냥 피자 데워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저녁 시간까지 9시 그러니까 8시 반에서 9시까지 개인적으로 뭐 노래 연습을 한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그런 개인적인 사적 용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 저녁 먹는 시간이 보통 7시 반 넘어서 8시, 밤 9시, 9시 반 막 이럴 때 저녁을 대충 먹고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고 그리고 밀렸던 드라마 정주행하거나 또 요즘 채널이 24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TV를 보고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계속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 TV 이런 대낮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새벽 막 2시 반에 친구들이랑 카톡 주고받고 막 그 못 봤던 드라마들 몰아서 보고 유튜브 막 음악 영상 진짜 쭉 보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 쭉 보잖아요. 맞아요. 논스톱으로. 네, 끊을 수가 없죠.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새벽 3, 4시 이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냥 뻗어서 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뭐 잠도 그렇게 깊은 숙면을 취할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늘 약간 있었던 고질적인 병이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아무래도 우리가 새벽에 주로 자다 보면 뭐가 따라요? 야식을 먹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따라와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면은 그 위에 산이 이제 역류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식도와 또 우리 기관지나 성대에도 치명적이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타 들어가는 느낌. 맞아요. 알죠. 괴로워요. 그러면서 저도 목에 이물감. 맞아요. 목에 계속 뭐 걸려 있는 돌덩이처럼. 여러분들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이비인후과를 정말 그냥 집 드나들듯이.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요. 네. 이비인후과를 안 간 지 1년이 뭐야? 진짜 넘었고요. 비염도 굿바이입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자, 이제 규칙적으로 변한 우리 주희 씨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취침 시간이 오,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취침 시간 보통 밤 11시에서 밤 11시 반이면 무조건 저는 취침 침대에 눕습니다. 뻗어서 자요. 그렇죠. 되자마자 자요. 베개. 맞아요. 여러분 그 요즘 그 소원인 사람도 있다고 해요. 꿀잠 한 번 자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저 아는 분만 해도 외국에서 약을 막 사다 먹고 뭐 막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무슨 질 좋은 베개를 구입하거나 막 그런 외부적인 걸 다 바꿔요. 암막 커튼을 사서 막 진짜 과학실처럼 만들거나 맞아요. 아니면 안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베개가 숙면을 유도한대.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결과에 우리가 물론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겁니다. 네. 보통 제가 밤 11시에서 11시 반에 취침 시간 들어서 네. 새벽 4시 50분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15분 동안 아침 명상을 합니다. 네. 네, 아침 명상을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수련을 하려고 명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아침 명상을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동안 하고 조금 더 피곤하면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을 더 자요. 지금 아침 명상이 이렇게 손을 요쪽 아침 명상 이 밑에 수면이 조금 더 있잖아요. 이 시간은 약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더 쪽잠을 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노란색을 보세요, 여러분. 햇빛 명상을 합니다. 제가 햇빛 명상을 하루에 20분을 해요. 그 햇빛 명상이라고 해봤자 햇볕을 쬐는 거예요. 네네. 우리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아침 9시서부터 9시 20분 딱 20분 동안 제 온몸의 정면으로 햇빛을 비춰줍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숙면을 도와주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가볍게 하고 아침밥을 먹어요. 분홍색을 보시면. 그 다음 오히려 제가 자기 전에 했던 인터넷 SNS 그 외에 듣고 싶었던 음악 듣는 거, 영상 유튜브 보는 거, 같은 거. 메일 보낼 거, 메일 전 마이크 나오나요? 나와요. 마이크 그 음악 보내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로 머리 쓰고 막 이렇게 막 나를 자극시키는 네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아침밥 먹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대낮에 하는 거죠. 그렇죠. 11시서부터 뭐 1시 반까지니까. 네. 그러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그다음에 뭐 용무 볼 거 친구 만나고 아니면 원고 쓰고 노래 연습하고 그다음 저녁 7시에 수호천사 라방하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녁 밥 먹고 나서의 나머지 밤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오호, 여러분 삐삐 집중. 근데 그 밤 시간을 제가 지금 딱 보면은 라라 저희 고양이와 릴렉스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허브차를 마시거나 최대한 저를 풀어둡니다. 새로운 정보나 뭔가 저를 자극시키는 뭔가를 하질 않아요. 그냥 밤 시간은 라방 끝나고 나서는 프리예요. 그냥 무조건 쉬어요. 라방 끝나고 나서 8시 이후에는 개인적인 휴식 시간과 명상을 하다가 자는 거예요. 밤 11시 반이 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그냥 쉬느냐.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전에 비포의 그 생활 패턴에 있었던 자극적인 뭔가 영상을 보거나 그런 건 이제 대낮으로 시간을 바꿨고요. 자기 전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거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건 이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따로 살펴보고요. 네. 일단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냥 두 장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솔루션이 뭐였어요? 승희 씨? 규칙적으로 생활하자. 그 규칙이 뭐였다고 그랬죠? 규칙적이? 일단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거. 그리고 일어나는 거. 같은 매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금 늦게 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게끔 어떻게 보면 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새들이 해가 떴을 때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연의 흐름과 역행을 하는 물질이 이렇게 문명화되다 보니까
자연의 흐름과 역행하다 보니까 수면장애, 불면증이라는 신종 질병이 생겨난 거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그런 병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나 24시간 틀어 볼 수 있는 막 그런 케이블 채널이 없을 때는 솔직히 사람들이 더 일찍 자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어요. 한 밤 12시 되면은 이제 TV에서 애국가 나오면 그렇죠. 무조건 다 잤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에 우리가 역행해서 이런 수면 장애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고 참새처럼 해가 뜨면 규칙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가 지고 그러면 최대한 나를 쉬게 한 다음 동일한 시간에 잠이 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네. 것은 사정상 늦게 잠든 날도 평상시랑 동일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된다. 이제 연말이라서 또 이제 송년회다 이렇게 모임 많이 가지실 텐데 네. 만약에 내가 평소에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다 하시는 분은요. 네. 조금 다음날 뭔가 중요한 일이 없으면 웬만하면 조금 잠을 줄이더라도 원래 일어나시던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 나 네. 근데 어제 송년회 있어가지고서는 술 먹고 4시간밖에 못 잤어 5시간밖에 못 잤어 이런 분들은 네.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는요 늦잠 그러니까 승희 씨가 얘기했듯이 오후 1시까지 자지 뭐 보통 그러죠. 내일 일 없는데 12시 반까지 뭐 2시까지 자지 뭐 이건 정말 안 좋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수면 사이클이 망가지는 핵심 원인입니다. 여러분 약 먹어봤자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오후 시간 20분에서 30분간의 짧은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낮까지 잘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일어나시던 시간에 일어나서 오후에 잠깐 2-30분 약간 잠을 자시는 게 오히려 우리의 그 수면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게 아까 승희 씨가 말씀드리려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승희 씨가 크게 읽어주세요. 잠들기 전에 나를 관찰하라. 즉 잠들기 전에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꿀잠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이 내가 잠들기 전에 내 행동 패턴을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는 불면증으로 이렇게 고생할 당시에 잠들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유튜브 계속 보고 TV로 뭐 자극적인 뭐 YTN 뉴스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드라마 보고 밀린 거 보고 막 이것저것 막 발라드 듣고 막 나를 막 이렇게 감정을 동요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슬픈 노래들도 막 그냥 무분별하게 듣는 거예요. 자극적인 뉴스도 그냥 보고 네. 막 그러시고 유튜브 음악 감상 SNS를 자기 전까지 새벽까지 즐겼습니다. 그때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더불어 자기 전까지 밀린 업무를 하다가 잠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면 장애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낮에 봤던 업무거리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해요.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렇게 좀 밀린 업무를 자기 직전까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몸 상태가 계속 사무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뇌파랑 내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 이 모든 게 자극적인 SNS나 뭐 영상, 드라마 아니면은 업무를 하면은 계속 교감신경이 어떻게 돼요? 내 시각, 청각이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계속 뭔가 자극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계속 뭔가 막 계속 긴장을 하고 타이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베개에 누우면 그거 있잖아요. 나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작은 선영님도요. 네. 저도 자기 전에 유튜브 보거나 SNS 하니까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요. 공감하고 계십니다. SNS 보다가도 약간 제가 막 이렇게 SNS 보는 것도 약간 좀 제 감정을 동요시키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다른 사람 일이나 소식을 접하면 아무래도 뭐 궁금할 부러운 마음도 수도 있고 들고. 뭐 호기심이 더 들 수도 맞아요. 있고 어쨌든 우리의 이 좌뇌 뭔가 분석하고 이렇게 새로운 오감. 정보를 받아들이는 좌뇌가 더 풀가동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좌뇌는 뭐라고요? 분석하고 탐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왜 우리 그 속으로 중얼거리는 머리가 바로 이 좌뇌 담당입니다. 제일 쉽게 얘기하면요. 네. 오감을 자극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음. 보고 듣고 이런 막 시끄러운 소리, 대낮처럼 밝은 불, 막 오락 게임 이런 건 모두 내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잖아요. 텐션 업. 그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이완되고 워. 편안하게 그렇죠. 고요하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게 바로 잠들기 전 현란한 화면, 소리, 자극적 뉴스들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온갖 감정들을 끌어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치명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밤 8시 이후가 되면 책도 안 읽어요. 해야 될 거 내일 원고를 아직 안 썼어.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일 좀 많이 해야 되겠네. 딴 때 같으면 이거 좀 하고 자야지 맘 편하게. 그렇지만 절대 no.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돌볼 거니까 밤 시간은 우리한테 휴식을 취하라고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책도 안 읽고 핸드폰을 좀 멀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TV도 전 잘 안 봅니다 요즘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차단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은 좀 더 이제 미리 이렇게 그쵸. 볼 거 보고 맞아요. 침대에서 같이 자기 전까지 보는 거는 조금 점점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시면 맞아요. 도움이 되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특히나 우리가 잠자기 전에 우리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내 잠재의식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SNS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무분별한 정보와 약간 좀 부정적인 좀 이렇게 나의 무의식에 들어오면 좋지 않은 영상이나 뭔가 게시물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동요돼요. 네. 약간 심란해지거나 그렇죠. 슬픈 발라드를 들어도 첫사랑이 생각나면서 뭔가 슬퍼지고 감정이 자극을 받아요. 슬프게도 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아니면 신나는 음악 들으면 뭔가 긴장이 다시 텐션 업이 되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나의 잠재의식에 보호망을 쳐준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시면 나의 그 수면 상태 특히나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일상 다음 날의 모든 24시간을 결정짓는 잠자기 전 요 잠재의식이 열린 시간은 우리가 좀 더 귀하게 나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애프터 시간표에서 바뀐 게 라방 끝나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제가 하는 게 주로 뭐였어요? 고양이 라라랑 놀기. 고양이랑 같이 있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냥 릴렉스예요. 걔네들은 그냥 릴렉스예요. 삶을 즐겨요. 고양이 막 뒤집고 있는 거 보면 그 자체로 제가 릴렉스가 되거든요. 그러거나 샤워를 하거나 그다음 명상하고 저는 잠듭니다. 그런 식으로 주씨 저랑 마이크를 잠깐 바꿀까요? 그럴까요? 괜찮나요? 약간 네네. 찌지직거려서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해야 될 업무나 뭐 보고 싶은 영상이나 드라마가 있다면 밤 8시나 9시 전에 다 끝내시고 그 후 시간은 최대한 네, 자극적 특히나 제가 요새 보니까 드라마 다시 보기가 그 시간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밤에 11시, 12시, 1시, 2시. 근데 요새 드라마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기본이 막 피 흘리고 누워있는 거, 막 네. 총 쏘고, 막 재판하고 싸우고, 막 폭력적이란 말이죠. 되게 감정을 동요시키고 시각적으로 되게 만약 그런 영상을 보고 잠이 들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나의 잠재의식이 막 그 부정적인 씨앗을 막 우리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음악을 듣고 싶다면은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ASMR 백색소음 뭐 좋은 뭐 들으면은 이완이 되는 물소리나 풀벌레 소리나 모닥불 소리 이런 것도 인기잖아요. 은은한 하프 소리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 같은 걸 아주 작게 틀어놓는 것도 좋고요. 네. 최대한 감정을 자극시키는 가사가 있는 대중가요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불면증에는요. 네. 제가 이 밑에 보시면요. 밀린 업무와 핸드폰은 멀리한다. 그 밑에 제가 주로 추천하는 잠들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을 써봤습니다. 네. 감사일기 쓰기, 감정일기 쓰기, 네. 아니면 호흡 명상이나 바디스캔 명상으로 이완해주기. 잠자는데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기 전에 감사하는 거. 나 오늘 하루 어떤 거 있었지? 오늘 감사했던 거 한번 돌아보는 거. 네. 그것도 뭐 장황하게도 아니고 3가지 그냥 짤막하게 써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금 살짝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기 전이다 생각하고 이제 침대에서 써보는 거예요. 자, 네. 오늘 우리 주의 11월 30일. 주위에 나에게 보내는 카톡창 감사일기. 오늘 낮에 점심에 승희가 잡채에다가 곰국에다가 따끈한 흰쌀밥을 나 먹으라고 밥을 한 상 차려줘서 난 진짜 맛있게 먹었어. 나는 그래서 승희한테 그 밥을 먹으면서 이랬어. 내가 진짜 삼성 기업이나 이 대기업 한 채를 준다고 해도 너랑 안 바꿀 거라고. 맞아, 주희가 그랬어요. 네, 진짜. 진짜 와 나한테 이런 동생이 있는 건 축복이고 난 진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귀한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나 진짜 행복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희야 오늘 너 원고 쓰느라 고생했어. 어깨 많이 아프지? 너 진짜 멋있어. 주희야 고마워. 와, 너무 좋다. 그리고 만약 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근심 걱정이 들겠어요? 맞아요. 그냥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정말 그러면 이 잠재의식의 그 때가 그냥 싹싹싹싹싹싹 그 감사의 에너지로 정화가 되면서 자면 얼마나 우리의 그 다음 날이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감정일기를 감정일기 쓰기라는 거를 써봤는데 감정일기는 이거예요. 너무나 내가 요즘에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 때 감사일기 같은 거 못 쓰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뭘 감사해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럴 때는 최대한 내 감정을 담아두지 말고 풀어낼 때가 필요한데 그걸 글로 쓰거나 낙서하듯이 좋죠. 휘갈겨도 돼요. 나만 볼 거니까 난 이런 감정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래서 너무 괴롭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지옥 같아. 살기 싫어. 난 너무 두려워. 빨리 취직이 됐으면 좋겠어. 난 왜 이러지? 그래 이런 식으로 막 풀다 보면은 어디선가 쓰다가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마무리는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 주희야. 너무 대견하다. 고마워. 스스로한테 토닥토닥 해주고 마무리해보는 거. 그거만으로도 자기 전에 악몽을 꾼다거나 가위 눌린다거나 뭐 아니면 좀 더 행복하게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 그 외에도 내 호흡을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내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를 지켜보는 거. 이런 호흡 명상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되게 정신없이 살아왔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혼돈스럽게 한 게 싹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10분만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정말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2번째 솔루션 제시합니다. 3번째 승희 씨가 읽어주세요.
떠오르는 생각에 먹이 주기를 멈춰라. 생각은 곧 나다라는 동일시가 그에 따른 걱정과 근심, 불안들을 유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 정말 이런 경우 여러분 너무 많죠. 아, 너무 공감하죠. 3번 근심 걱정으로 막 뒤척이다 잠 못 드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댓글창에 한번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잠을 못 잔 기억 있으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뒤척이게 하는 것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가장 큰 이유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쉽게 간과하는 게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이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 생각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요. 이 생각이 곧 나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감정을 유발해요.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왜 그 사람한테는 왜 단문이 안 와? 막 이러면서 혹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 아니야? 또 이런 거 아니야? 왜 그 줄줄이 알사탕처럼.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근심 걱정이 맞아요. 또 다른 걱정을 부르고 이러잖아요. 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칠 줄 모르고 다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새끼 동화줄처럼. 네. 그러다 보면은 긴장, 두려움, 불안, 번뇌, 분노, 짜증 등등 바로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데서 이게 비롯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주로 에고, 몸마음과 동일시된 나라는 생각. 이 에고의 낡은 기억 프로그램의 산물들이에요. 생각이란 즉 과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생각은 과거이고요. 생각은 기억을 그냥 모아놓은 그냥 그 짐꾸러미랑 똑같아요. 그 생각을 생각을- 뭐 일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나라고 믿는 거야. 생각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거야. 아하. 생각의 주시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가 바로 그 생각과 완전히 떡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이 곧 내가 돼버릴 때, 내가 그 생각들을 그저 믿어버릴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잠이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의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먼지처럼 떠오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승희가 자려고 누웠어. 근데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올라. 가만. 잠깐만. 내일 회사에서 내가 회의 발표할 때 잘 못하면 어쩌지? 이게 딱 불안감 딱 떠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질문을 해보세요. 잠깐만.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지? 즉 이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 내일 회의에서 잘 못하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야? 이 생각이 없는 나는 누구야?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남아요? 생각을 제거했을 때 뭐만 남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 푹 쉬는 침대에 누워 달콤한 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저 평화로운 여자 강승이야. 그것 외에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뭐 회의고 뭐고 없죠. 네. 난 지금 여기 아주 푹신한 침대 맨발에 베개에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이 외엔 내 머릿속에 나와 동일시대 있었던 그 생각 꾸러미들은 잠깐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실이 아니었네? 그렇죠. 그리고 없잖아요. 여기에 없네? 네. 현실이 아닌 일어난 거예요. 일도 아니네? 네. 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분리해서 내가 주시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까 그 줄줄이 알사탕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요만한 실마리에서 시작한 그 근심과 불안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집어삼켜요. 여러분 다 같이 확언 댓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나는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이다. 나는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이다. 나는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이다.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 네.
관찰자, 주시자. 그게 우리의 원래 본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나는 침대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누구보다 평화롭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내게 한 말, 누군가한테 모욕을 당했던 두려움에서 파생된 생각, 과거의 맞아요. 기억이에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의 정체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씨. 네. 생각이란 뭘까? 대놓고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게요. 생각이 뭐예요? 나를 잠식하는 생각이란 에고 프로그램. 여기서 에고는 뭔가요? 바로 가짜나 즉 바깥의 외부의 그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뭔가 그 역할이 될 수 있고요. 그것과 나의 본질을 동일시한 가짜 허상, 내가 만든 나를 말해요. 몸마음과 동일시된 네. 나라는 캐릭터. 그 에고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거는 즉 생각이랑 과거 기억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이것들의 근원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 생각이란 많은 현인들과 요즘에 많은 양자물리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생각, 마음, 그것은 곧 이꼬르 두려움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두려움은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허상이죠.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마애들이 까만 방을 무서워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 이 어둠 안에 유령이 있을 거야. 이 어둠에 나를 잡아먹는 도깨비가 있을 것 같아. 저리 가. 한데 엄마가 탁 불을 켰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울다가 아니 없네. 이거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부풀리는 게 그 까만 방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꼬마랑 똑같다는 겁니다. 맞아요. 생각들을 내가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통제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생각은 네. 먼지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면 통제할 생각을 하겠어요? 저절로 먼지처럼 일어나는 거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나한테 떠오르는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을 내가 믿지 않을 때 네. 그리하여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 이미지 카드 보여주세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관찰을 안 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동일시가 돼서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나를 압도해 버렸어. 그래서 관찰자인 걸 알아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잠식됐을 때 네. 재빨리 알아채고 틈을 두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벌써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막 너무 잡아먹었을 때 그럴 때는 최대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아, 나 또 이래. 아, 나 또 내 생각들에 또 생각들에 잠식당하고 또 이 감정에 또 부정적인 생각에 또 잠식당해서 나 또 이렇게 괴로워. 아, 나는 왜 이러지? 아, 진짜 난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지금 아직 내가 내 생각들을 바라보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 스스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그런 나를 안아주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두려움은요. 네. 두려움의 유일한 해결책, 불안감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 꼬마 아이가 지금 강아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꼭 껴안고 있죠. 그냥 안아주고 있어요. 네. 얘를 막 밀쳐내고 오지마 안 돼. 나 긍정적이어야 돼. 아니야, 나 자야 돼. 나 내일 중요한 일 있어서 자야 돼. 안 돼. 이러지 않아요. 또 잠이 안 오네. 또 생각들이 막 올라오네. 이 생각들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주의 잘하고 있어. 그래, 안 올 수 있어. 점점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좀 안아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멈출 때 이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도 한 번에 나아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질 때 저의 밝은 면에 포커스를 두고 나아지고 있어. 그래도 1시간 잤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완전하게 제가 무조건적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안아주니까 이제는 내가 불면증이 있었나 진짜 그렇게 됐어요. 되게 옛날 일 같죠. 그러니까요. 저도 요 며칠 전에 갑자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제가 터득을 했잖아요. 마음 공부를 해서 그래 모든 고통, 두려움, 허상들의 특징이 저항을 하면 버팁니다. 네. 저항을 할수록 그들한테 힘을 더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허용을 해주고 내가 그저 주시했어요. 맞아요. 잠 안 오는구나.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 아유, 내가 서서 이렇게 잠 안 오는데 서서 있지 않은 게 어디야? 난 그나마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잖아. 뭐 내일 스케줄이 있어도 뭐 그것도 뭐 하면 되지. 맞아요. 지금 나한테 잠이 별로 안 필요하니까 안 오는 걸 수도 있어 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되게 그냥 약간 두 팔 별려서 맞아요. 한번 이렇게 환영을 해줘 봤어요. 뭐 그러니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쵸. 허용해 주는 거죠.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자야 된다는 그런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잠이 온 건 아니지만 되게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잠이 안 오는데 그 잠이 안 온 현실과 싸워봤자 나만의 에너지가 더 소모가 되잖아요. 맞아요. 불면증 자체를 질병이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너무 초점을 두는 순간 진짜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 공포감에 더 잠이 안 와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네. 판단하지 말자. 자,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 네. 이럴 때 나를 껴안아주는 네. 나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네. 자, 승희 씨가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두려움을 두 팔 벌려서 불면증마저도 괜찮아 안아줄 수 있는 도움되는 학원들 읊어주세요. 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승희야. 다 괜찮을 거야. 그럴 수 있어. 나는 삶의 과정을 믿어. 나는 어디에서나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네. 오면은 오는 대로 맞아요. 그 불면증 잠 수면에 포커스를 너무 두는 순간 그 스트레스에 더 잠이 안 와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모든 순간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괜찮아. 난 이 순간 다 괜찮아. 주희야 잘하고 있어. 10분이라도 자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나를 믿어. 어디서나 난 안전하고 난 괜찮아.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네. 안아준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네 번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승희 씨. 네. 햇볕을 쬐고 적당한 땀을 흘려주자. 네. 특히 여러분 아침 시간에 햇빛 샤워, 햇빛 쬐기, 아침 시간에 햇빛 샤워는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 기상 후에 30분 이상의 햇볕 쬐기는 뇌가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빛을 감지해서 몸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인데요. 주희 씨가 특히나 그 불면증을 치유하는데 가장 도움을 받은 게 햇빛 명상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아침 9시서부터 딱 9시 20분까지 딱 20분간 저는 햇빛 명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쬐는 게 아니라 햇빛을 태양을 보는 것으로 그거는 조금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햇빛을 쬐요. 20-30분 동안. 그러면은 온몸이 태양 에너지의 콘센트가 연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잖아요. 몸에서 멜라토닌이 형성돼서 숙면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멜라토닌이 몸에서 엄청나게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각종 바이러스, 면역 물질이 그때 햇빛을 통해서 몸에서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뭐 이거는 이게 과학적 검증됐대, 이게 뭐 숙면에 좋대, 이걸 떠나서 네.
직접 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루 종일 있는데도 몸이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늘 에너지가 약간 좀 빵빵하게 충전돼 있는 핸드폰 충전을 한번 시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몸을. 그리고 잠이 들 때 정말 한 번에 잠이 오는 거예요. 주희 씨는 특히나 여러분 이게 정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앞면만 이렇게 구워주는 게 아니에요. 뒷면도 구워줍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햇빛 명상 정면으로는 제가 20분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은 특히 척추랑 이 목 부분을 좀 햇빛을 오전 햇빛, 아침 태양을 이렇게 같이 이제 골고루 비춰줍니다. 20분 정도. 네. 근데 그때 할 때 중요한 게 물 2컵을 마시고 해요. 저는 보통 수분을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보충. 체내에 있는 수분이 아무래도 증발이 됩니다. 태양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을 미지근한 물을 한 2컵 정도 마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분 정도 정면 쬐주고, 저 같은 경우 뒤에 척추랑 목도 20분 정도 쬐주는데 이게 정말 숙면에 그리고 불면증에 직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만약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 햇빛 명상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건 100%입니다. 100%. 그 외에도 30분 정도 살짝 땀날 정도로 걷기. 이것도 너무 정말 요 며칠 전에 요새 이렇게 실내 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잘 때 살짝 잠이 잘 안 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산을 오랜만에 갔다 왔나? 저녁 한 7시 되니까 그때부터 졸려요. 맞아요. 솔직히 막 어떤 어르신들은 이러잖아요. 저 잠 안 와요 이러면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한다. 너 지금 나가서 저기 마당 쓸어. 그러면 잠 잘 와.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에너지 순환이 되게 좀 걸어주고 맞아요. 땀을 흘려주고 열심히 일을 하면 솔직히 진짜 도움이 됩니다. 참 옛날에는 없던 병이 불면증이고 수면장애였잖아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고 직접 우리가 걸어서 다녔고, 그리고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늘 햇볕을 쬐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농사일을 하거나 맞다. 뭘 하거나 햇빛 아래서 노동을 하고 이동을 하느라 계속 땀을 흘리고 밥을 먹고 바로 그냥 아랫목에서 뻗어서 자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이라 이게 새로운 병인 거예요. 이 불면증이라는 게 한 3년인가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가 되더라고요. 실내 생활하죠. 햇빛 잘 안 보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겼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근무 형태가 거의 이제 사무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뇌 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보다는 육체 노동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숙면이 힘들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밤 시간엔 두뇌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 시간은 좌뇌를 스위치를 꺼둔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밤 8시 이후엔 책도 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최대한 뇌 스위치 좌뇌를 꺼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가벼운 산책 30분. 아침에 이제 햇빛 쬐주고 그리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땀날 정도로 걸어주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따스한 물로 쫙 샤워 한번 하면 바로 잠들죠, 여러분. 잠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시 요새 너무 잘 자요. 그러니까 야, 잘 자 이러고 예전에 제가 나 불면증 때문에 승희한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수면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너무 강하고 의존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이 저는 너무 심한 거예요. 수면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먹으면 초반에 바로 잠들면서 약효가 3시간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아니면 중간에 서서히 잠들면서 3시간 가는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수면제를 먹고 약효 3시간 딱 지나고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계속 가슴이 쿵쿵쿵쿵쿵쿵쿵 거리고 아침 되니까 그 수면제 먹은 부작용으로 모든 물 마신 것까지 다 토를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러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진짜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너무 제가 잘 자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꿀잠 선생 강주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진짜 이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루션을 한 번씩 네,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짜자자잔, 규칙적으로 생활하자. 이거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희 씨? 네, 사정상 늦게 자더라도 그렇죠.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맞추자 이거죠.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라리 낮잠을 2, 30분 자라고. 그렇죠. 늦잠으로 12시 반, 1시까지 자는 게 아니라 낮잠을 2, 30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수면 사이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잠들기 전에 나를 관찰하라.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왜 그래요? 스마트폰 보고 자기 전까지 SNS 보고 자극적인 드라마 보다가 잠드니까 계속 생각이 그 장면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 뭐라고 저녁 8시부터는 책도 보지 말고 밀린 업무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댓글 왜 그래요? 왜? 네. 아니 승희 씨 빵 터졌어. 자, 혜림양 다음으로 우리 근하대장님이 시원한 냉수로 샤워 한 발이 해줘야지. 좋아요. 눈물 근하대님. 났어요, 지금. 이러면은 진짜 잠 잘 올 수도 있어요. 나 잠파트 깨요. 잠이 깰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여러분 자기 전에 환경 조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은은하게 어두운 조명 대낮처럼 막 백열등 다 켜놓고 시끄러운 음악 켜놓고 막 TV에 핸드폰에 음악 최대한 어두컴컴하게 조명등 같은 거 은은하게만 최대한 아늑한 느낌. 네. 새 둥지처럼 그렇게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어떻게 보면 책이나 핸드폰, TV 멀리 하시고 좋은 게 뭐다? 내 정서 상태를 안정시키는 명상, 감사일기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 대인관계 때문에 혼돈스럽거나 고통스럽다 할 때는 감사가 좀 힘들다 할 때는 내 감정을 풀어내는 감정일기를 좀 써라. 네. 멋대로 그냥 휘갈기세요. 나 지금 너무 괴롭고 어떠고 쓰세요. 마무리는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 아직 숨도 쉬고 있고 건강하고 친구들이 있는 거 그런 거에 감사하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나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정서를 안정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 숨을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호흡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다 제가 직접 써본 것만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에 먹이 주기 멈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오는 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생각이 곧 나라고 동일시돼 있어서 그래요. 그건 착각이라 그랬죠?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일어났다가 그냥 냅두면 사라져요. 생각은. 이 질문이 참 좋아요.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만약에 내일 회의에서 나 잘 못하면 또 말 더듬으면 어떡하지? 그때 잠깐 스탑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 생각이 없다면 지금 나는 누구야? 이 생각이 없으면 나는 누구지?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난 지금 이 순간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도 되는 여자일 뿐이야.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건 나의 허상이 내 상상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나의 상상력 작품일 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한테 문제는 있다 없다? 나한테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는 거. 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주시자. 관찰자이다. 네. 이 외에도 뭐 도움되는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세 번째 솔루션 그런가요? 네. 자, 같이 살펴봤고 네 번째. 네. 햇볕을 쬐고 적당한 땀을 흘려주자. 네. 햇빛 명상으로 제가 너무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9시 20분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햇빛을 꼭 쬐주시면서 어느 정도 몸도 움직여주세요.
네. 오늘 마무리는요, 주희 씨가 또 이렇게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심신 안정 명상 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계시는 그곳에서 하던 일을 잠시 놓고 앞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데려옵니다. 눈은 감으셔도 뜨셔도 좋습니다. 뜨실 경우 무엇을 본 바 없이 45도 아래 앞을 무심히 뜨고 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몸뚱이가 이렇게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편안하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고 함께 현존합니다. 저 아래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 몸을 한 바퀴 통으로 알아차립니다. 차례차례 아래에서 위, 밖에서 안으로 몸속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발바닥, 발가락들, 발목,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꼬리뼈로부터 허리와 배 전체, 뱃속의 장기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척추의 결을 따라 타고 흐르는 등결, 숨이 들어오면 활짝 열리고 내쉬면 숙여지는 가슴과 폐의 움직임,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양 날개처럼 펼쳐지는 양쪽 어깨 축지와 손, 어깨, 손가락 등 목에 딱딱하게 뭉쳐있던 덩어리들이 숨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머리와 머릿속의 뇌의 주름 사이사이마다 깃들어 있던 긴장들이 들숨, 날숨에 편안히 쉬어집니다. 온 몸의 감관들이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 이 복잡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애착과 분노로 치달리며 헐떡이는 마음들, 지금 여기 오롯한 알아차림 속으로 내려와 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심신 안정 명상 네,
네,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명상 리드멘트는요, BTN 운성 스님의 명상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주희 씨가 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저 개인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질 좋은 그 수면이 하루의 삶을 좌우를 하잖아요. 컨디션을 그쵸. 좌우하니까 만약 고민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내 안에 챌린지인가요? 내일. 네. 맞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승희 씨. 그래요. 내 안에 챌린지인가요? 갑자기 지금 요일 개념이 제가 편안하게 지금 너무 이완돼 있었어요. 이완돼 있다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우군 이제 끝나니까 들어왔네요. 괜찮아요. 자, 우리 동성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기남 여사님, 동아님, 성근님, 일남님, 우리 또 유기남 여사님, 미나님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님 감사드립니다. 선영님.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땜무?